안녕하세요, 리피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구독자가 좀 늘어나면서 제 채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고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러닝화를 왜 걷기 운동만 하고 리뷰를 하냐, 엔지니어드 메쉬가 늘어나는 걸 모르는 사람도 있냐, 왜 너는 늘어나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를 사서 신발을 악평하냐, 진짜 심하게는 반장애인이 왜 카본 플레이트화를 신냐, 이런 식의 리플이 달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제가 알아서 필터링해서 안 보이시게 하기 때문에 문제는 되지 않지만 모든 사람들이 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련의 차원에서 달리기와 걷기 운동의 차이가 있는 것 뿐이고, 또 저처럼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매일 운동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달리기보단 오히려 걷기 운동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상처를 받는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대신 안타까운 건 타인의 다양성을 이해하지 못할까, 그런 건 조금 안타까워요. 제가 내리는 결론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리뷰도 아닌데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리뷰를 하기 전에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굉장한 칼발러입니다. 네, 발폭이 9.5cm 정도밖에 안 되고요. 발 둘레가 238mm 정도 되는, 어떻게 보면 거의 여성분들의 발하고 좀 비슷한 형태일 것 같은데, 아쉽게도 좀 그런 발볼이 좁은 사람입니다. 남성 신발을 신어도 착화감이 이렇게 만족스러운 경우가 별로 없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쪽 발만 평발이 있습니다. 오른발만 평발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정화를 신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정상적인 쿠션화를 신기도 좀 애매한 그런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신어서 편한 신발은 모두에게 편한 신발일 수는 있겠죠. 저 스스로 테스터의 조건을 싹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왼발은 정상발이고 오른발만 평발이기 때문에 양쪽 다 편한 신발을 찾는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달리지 못해서 안 달리는 건 아니고요. 저녁 시간을 조금 의미 있게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리고 걸으면서 명상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사실 저도 달리려면 하루에 한 3km 정도씩 매일 달리라고 하면 달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달리기 운동을 하게 되면 미드풋을 활용해서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걷기보다 제 발 건강에는 달리기가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걷기 때문에 평발에 관해 조금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하면서 걷고 있다 라고 저를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테스트는 총 10번 한 신발이고요. 노바블라스트 2, 그리고 여성 사이즈의, 그리고 라이트 에디션 버전의 신발을 오늘은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이미 노바블라스트 2 그 검은색의 남성 사이즈는 리뷰를 했었고요. 그 신발은 제가 나눔 이벤트를 해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데 군인분에게 전달이 됐죠. 나눔 이벤트 하면서 또 이렇게 뿌듯했던 적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리뷰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그 리뷰를 한번 보셔도 좋고요. 오늘의 리뷰는 조금 그래서 관점을 3가지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아마 이 신발이 나올 걸 짐작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뉴발란스 860을 신고 노바블라스트 2 에리 버전을 신었더니 발이 아팠다,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 이 두 신발 사이에서 문제가 생겼나, 그걸 일단 하나 설명드릴 거고요. 이전에 신었던 게 남성 사이즈였거든요. 그리고 한 치수 크게 샀었습니다. 검은색 노바블라스트 2와 은색의 요 노바블라스트 2 엘리가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지 그걸 좀 설명드릴 거고요. 이 신발의 장단점 또 한번 짚어보면서 그렇게 3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860 리뷰에 문의 주시거나 또는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결론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가볼게요. 뉴발란스 860은 진짜 말 그대로 교정할 필요가 없이 발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신발입니다. 이 신발을 신으면 그냥 편해요.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정상적인 분들이 신으셔도 편하실 거고, 평발이신 분들이 신으면 진짜 편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 신발을 권장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이유를 댓글로 다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제가 하려고 하는 운동은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저는 걸으면서 교정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제 자세를 바꾸고 싶었던 거예요. 860은 발을 편하게는 만들어주지만 교정 효과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되게 이상한 역설적인 말이죠. 이 신발이 교정을 시켜주는 신발이고 이건 그냥 정상적인 사람이 신으면 될 신발인데,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 신발에 기대면 교정이 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디다스에서 산 헤어밴드입니다. 머리에 쓰고 있으면 땀이 내려와서 눈으로 들어가는 걸 좀 잘 막아줘서 여름에 좀 많이 활용하고 있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신축성도 이렇게 있는 편이에요.
족저 근막이 이런 형태라고 하면 걸을 때마다 이렇게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합니다. 아치가 무너지는 사람은 늘어나는 정도가 훨씬 심하게 되거든요.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지렛대가 하나 있는 것 뿐이에요. 이 족저근막이 시작하는 요 포인트를 잡아줘서 여기에 염증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게 이 신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세모꼴로 되어 있는 아치가 무너져서 이렇게 펴지는 걸 이 신발이 예방을 해주면서 이 뒤축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나가는, 그리고 발목이 회내가 되는 걸 막아주기 위한 신발인 거거든요. 평발인 사람도 정상 발인 사람처럼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신발인 겁니다. 여기가 너무 편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걷게 되더라고요. 이 신발을 신고 있으면 그냥 내가 평발이라는 걸 잠시 망각하면서 걷게 되더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신는 다음날 제가 이 노바블러스트 2를 신게 되면 그냥 여기를 땅에 대는 걸 아무 생각 없이 충격을 계속 가하면서 걸었던 게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평상시에 어떤 교정 운동을 하냐면 간단하고 쉽게 설명드리면 발 바깥쪽을 활용해서 걷고요. 뒤축이 땅에 닿고 앞으로 전진할 때 저는 이 발 바깥쪽으로 걷습니다. 요렇게 걷고요. 그 다음에 엄지발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 걷고요. 골반에 힘을 주고 걸으면서 무릎이 돌아가지 않게 걷는 겁니다. 저는 요 세 가지를 원칙으로 해서 걷는 건데요. 사실 제가 2000보를 걷지만 5000보도 신경 쓰면서 못 걸을 겁니다. 사람이 걷기를 계속 하다 보면 익숙해지기 때문에 교정을 하고 걷는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정상적인 걸음걸이는 많이 나오지 않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매일 꾸준하게 연습하면서 하반신에 어디가 불편한지를 계속 인지하면서 걷고 있습니다. 제 발에 체중이 지나가는 부위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체중은 발 바깥쪽으로 지나고 발 중앙으로 체중이 이동해서 앞으로 밀어주는 그런 형태로 걷고 있는 겁니다. 860 때문에 내 걸음걸이를 인지하지 않고 걷다 보니 이 신발이 아팠던 거다. 860을 지금 신고 있지 않거든요. 요즘 이 신발 아주 편하게 잘 신고 있습니다. 노바블러스트 2 남성 버전 265의 D 사이즈였고요. 260 여성 사이즈고 D 발볼입니다. 똑같이. 하지만 확실히 여성 사이즈라서 다릅니다. 발볼이 칼발이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발의 고정성을 좀 높게 유지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노바블러스트 2는 엔지니어드 메쉬 소재이긴 한데 신축성이 조금 더 많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편이었는데 여기도 늘어나긴 하지만 공간의 사이즈가 다르다 보니까 이 신발이 착화감은 훨씬 좋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일체감이 훨씬 높기 때문에 노바블러스트 2보다 이 신발이 쿠션감도 훨씬 잘 느껴져요. 나한테 맞는 발볼을 만나면 그 신발의 성능이 극대화되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되도록이면 신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 큰 차이점은 없었고 대부분 대동소이했었고요. 아쉬운 점을 그래도 하나 말씀드려보면 앞쪽의 발볼은 저한테 딱 맞는 정말 좋은 느낌이었는데 반대로 여성 사이즈이다 보니까 꽉 조이게 되면 좀 발 등 쪽에 불편함이 오는 것, 그거는 좀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안쪽이 좀 좁아서 그건 조금 불편한 느낌이 있긴 있었어요. 이 신발의 장단점 이제 한번 말씀드려보면 최근의 일인데 미스테리 슈즈라고 해서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젤 림버스 25였죠. 제가 당시에 그 신발을 보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냐면 신발에 로고가 없는 게 진짜 멋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아식스의 로고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 들어있고 또 여기 옆에 사선으로 두 줄 들어있는 게 여기 신발의 장력을 잡아주기 위해 처음 고안한 디자인인 걸 알고는 있는데 이 신발에 굳이 이렇게 알록달록한 로고가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접착제로 붙여진 소재거든요. 이게 없었다면 멋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진짜 중요한 건 이 엘리 버전이 소재를 라이트 에디션으로 만들어서 이 신발 끈 묶는 쪽이 마감 상태가 좀 다릅니다. 요런 게 소재가 라이트 에디션이라 더 얇아지면서 이 얇은 소재 위에 좀 두툼한 소재가 올라가다 보니 미관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그런 현상들이 좀 있었고요. 섬유로 만들어진 조직이라기보단 마치 얇게 비닐을 가공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메쉬 소재가 떼타는 느낌하고 살짝 좀 다르다? 그런 느낌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이미 노바블러스트 2 리뷰할 때 제가 장단점을 한번 설명드려서 그것 이외의 장단점을 뽑아보려니까 이 정도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하네요. 제가 평가표에 가장 좌측 상단에 놨습니다. 제일 잘 맞는 신발인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인빈서블 런보다 조금 더 제 발에 잘 맞는 것 같아요. 교정 운동하기 되게 좋다. 나의 평발이 어떤 상태인지 계속 인지하면서 걸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저는 이게 좀 장점인 것 같아요. 제가 조금만 잘못
걸어도 이쪽 올라오는 인대 쪽이 벌써 슬슬 뻐근해져 옵니다. 내전인 상태로 걷고 있구나, 힐 스트라이크를 너무 땅을 세게 짚고 있구나, 시그널을 잘 보내주는 신발, 그런 의미에서 제가 하려고 하는 걷기 운동과 딱 맞는 그런 신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평발이신 분들이 이 신발을 바로 사시기보다는 걷는 운동을 몸에 익히신 다음에 이 신발을 구매하셔서 운동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에서 굳이 이런 교정 운동을 찾아보시고 싶으시면 호주물리 치료사님의 일자로 걷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 꼭 참고하셔서 걷기 운동을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평상시보다 많이 걸으면 발목이든 무릎이든 골반이든 특정 부위 어디가 아프다 라고 하면 실제로 걷는 자세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런 경우엔 본인의 운동 상태를 잘 점검하셔서 걷는 걸음을 정상이신 분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 외에는 이 신발은 일상용으로 신어도 굉장히 이쁜 신발입니다. 꼭 한번 신어보시길 권장드리고요. 정말 좋은 신발이다.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시간에 리뷰했던 트랙스타 코브라 970 GTX는 좋아요가 많이 나오게 되면 제가 테스트를 그만하고요, 나눔 이벤트도 할 생각이 있으니까 좋아요 꼭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리핏에게 큰 응원이 되고요. 다음 주에 언박싱 하나 또 준비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